자,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발표한 8명 인선 내용을 듣고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인선 기준은 다른 거 없이 국가와 전체 국민을 위해서 해당 분야를 가장 잘 맡아서 이끌어 주실 분이신가의 기준을 두고 대한민국의 그 인재가 어느 한쪽에 쏠려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이라든가 세대라든가 남녀라든가 저는 다 균형 있게 잡힐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정부의 첫 장관 후보자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1차로 8개 부처의 인선입니다. 당선인은 능력을 강조했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험난한 인사청문회가 예상이 되는데요. 당장 정의당에서는 경융남 잔치판이라는 비판이 나왔어요. 정의당의 여영국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영국입니다. 대표님. 자, 장관 후보 발표됐는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좀 비전이 보입니까? 그래서 어제 인선 발표한 내용하고 예. 또 조금 전에 그 발표 인선한 배경 이유를 쭉 설명하셨는데 네. 전혀 좀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입니다. 안 맞다는 거예요? 네, 네. 자, 지금 정의당 얘기가 이게 눈에 띄어요. 서호남 인수위원회에서 경융남 내각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제 어제 우리 그 대변인께서 짧게 예. 논평을 했는데요. 8명 중에 대구, 경북, 경남, 즉 경상도 출신이 5명이고요. 아, 60대가 5명. 그 평균 나이가 이제 60.5세죠. 경융남이네, 경융남. 네, 그 중에 8명 중에 7명이 남자입니다. 그래서 경상도 출신 60대 남자들로 채우전 경융남 인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융남 잔치판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여자는 김현숙 후보자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여가부 장관은 좀 폐지를 공약했던 부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지금 55세 이하는 전혀 없네요. 30대, 40대 뭐 볼거락했는데 보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수위원회에서 특별히 설치된 국민통합위원회가 네. 국민통합이 시대 정신이라고 했는데 네. 어제 인사 발표는 전혀 그와는 동떨어진 인사였죠. 지역과 세대, 성별 균형을 고려한 통합의 모습 전혀 찾아볼 수가 좀 없고요. 예. 또 지난 대선에서 젠더 또 세대 갈등이 강하게 표출되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이렇게 본다면 이런 점들을 넘어서기 위한 좀 신선한 인적 메시지도 중요한데 이것도 전혀 없어요. 없었고. 또 그 윤석열 당선인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30대 청년 장관이 여럿 나올 것이다. 네. 작년 12월에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얘기했습니다. 후보 시절에. 예. 그런데 청년이 아무도 없어서 당선인의 말 바꾸기만 오히려 부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 아직 뭐 인사가 남았으니까 네. 뭐 지켜보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8명 1차인데요. 지금 정의당이 가장 예의주시한 인물이 누군지 또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누굽니까? 아직 노트 아직 안 꺼냈고요. 아직 노트는 안 썼습니까? 아직까지? 예. 뭐 과거에 이제 정의당이 공직 후보자에 대한 좀 찬반 의견 네. 이름을 붙였던 걸 이제 언론에서 데스노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렇죠. 실제로 또 정의당이 부적격 그 의견을 내면 다수 국민들도 좀 동의를 했고요. 거의 다 또 탈락하거나 하여튼 문제가 네, 많았었다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되거든요. 예. 뭐 데스노트라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데스노트 안 쓰기로 했습니다. 아, 왜요? 써야죠. 이게 이제 이 시대 정신에 입각한 저 후보자의 정책 능력이나 소양을 검증하는 내용보다 낙마 여부에만 관심이 쏠려서 마치 이제 정의당이 살생부 작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판단되어서 이거는 좀 적절치 않다 판단을 했고요. 예. 두 번째는 정의당이 정치 행위를 하는데 마치 심판자처럼 이렇게 비춰지면서 그 구체적인 정책 비전이나 네. 과제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선수로서의 이미지가 오히려 반감된다. 아하. 그런 점에서 뭐 데스노트보다도 입법 노트를 쓰겠다. 입법 노트요? 말씀을 이미 이제 드린 바가 있는데. 입법 노트. 정책 검증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이제 시대 정신에 입각한 정책 능력, 소양을 갖춘지 꼼꼼히 살피고
또 뭐 결론적으로는 적격 여부가 판단돼야 되겠죠.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이런 시대 정신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서 후보자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떻게 수용하는 여부 등등을 살펴서 인사청문회를 좀 정책 청문회로 좀 이렇게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이런 질문 조금 그렇긴 한데 입법 노트에 좀 빠질 것 같은 사람 있나요? 지금 8명 중에? 그러시죠. 아직 검증이 안 되는. 네. 네네. 자, 한 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은 전문성하고 별개로 당선인의 40년 지기 친구가 발탁이 됐거든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입니다. 정호연 네네. 전 경북대 병원장인데, 네네. 자, 이분은 복지하고는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제 그 발표한 여러 좀 이유 중에 예. 국가와 국민 해당 분야를 잘 이끄실 분이라고 당선인께서 그 인선 배경을 설명을 하셨는데 네.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병원을 경영을 해오신 분인데 그렇죠. 이게 그동안 뭐 학자로서 어떤 보건복지 분야에 어떤 뭐 기여한 측면이나 또 어떤 소신이나 철학이나 이런 게 전혀 확인되지 않았거든요. 뭐 그런 점이 사실 좀 뭐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된다. 뭐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아마 재정과 복지 전문가를 차관으로 임명하겠다. 또 이렇게 직접 설명도 했어요. 아마 그런 것들을 좀 뒷받침하려고 얘기를 한 걸까요? 뭐 그런 셈일 테도 할 텐데 네. 문제는 사실은 장관이 아니 이제 그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겠다면서 예를 들면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이제 수석들이 장관을 지휘하는 이런 체제를 없애야겠다. 예. 그래서 이제 헌법에 명시된 장관이나 이런 분들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 뭐 이렇게 했으면 장관이 뭔가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국정을 해당 분야를 이끌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맞다는 점에서 특히 이제 보건복지부 어떤 장관 인선은 좀 다소 의아하다. 이렇게 좀 느낍니다. 예. 자, 딱 이분도 봐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으로 깜짝 발탁된 원희룡 전 지사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네. 비전문가라고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전문가라고 보는 게 좀 그렇지 않나요? 이제 국토부 장관으로서 예. 그동안 이분의 활동 경력을 쭉 보면은 예. 과연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이건 사실 좀 찾아보기 어렵죠. 특히 이제 이번 대선이 부동산 대선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지금 향후 과제가 부동산 가격 안정이나 서민 주거 안정이 사실 대선 과정에서 확인된 국민적 과제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인지 하는 점에서는 전혀 좀 아닌 것 같다 하는 거고요. 어제 또 당선인께서 원희룡 후보 지명 이유에 대해서 네. 제주형 스마트시티 건설을 언급했어요. 이거는 사실은 정보통신기술이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도시교통이나 도시안전, 네. 이제 도시 기반을 재구축하는 사업인데 국토부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지만 네. 국토부 장관으로서 이 적합성과는 관련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좀 억지로 좀 대장동 이거 일타 강사라서 대장동이 뭐 땅이고 이러니까 이래서 한 거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오히려 당시에 정치 쟁점의 가장 정점에 섰던 예. 뭐 이런 분인데 이게 자칫 이 전문성이 떨어지면은 예. 일타 강사 이미지가 좀 부각되어서 또 뭐 이런 문제가 정치화되고 좀 대결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사실 이런 것도 조금 있긴 해요. 걱정스럽다는 말씀이네요. 네네. 네. 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만 좀 짚어보죠. 김현숙 전 고용복지수석인데 뭐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혹시나 여성부 간판 떼러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당선인이 어제 이제 지명 사유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경제학자로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과 연금개혁 관련 활동을 하시던 분이다. 네네네. 이렇게 이렇게 했거든요. 박근혜 정부에서 고용복지 수석 비서관으로 일을 했지 않습니까? 네. 연금개혁에도 관여를 했고요. 특히 이제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 정책을 위반한 자로서 노동계와 정면 충돌을 야기했던 분이거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우선은 여가부 해체 칼잡이 역할을 맡긴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해체요. 예. 그리고 이제 여가부를 미래가족부로 재편한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그 역할까지도 맡긴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청문회가 뭐 유명물실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 네. 벌써부터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마 이제 윤석열 정부 초기 내각이 네.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만약에 임명되는 상황이 생기면은 출발부터 상당한 스크래치를 안고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나 또 어떤 내각에 어제 임명된 그 후보자로 지명된 그런 분들이 국민적 눈높이에 어긋난다면은 그거는 좀 과감하게 윤석열 당선인이 좀 판단을 좀 해야 된다. 이걸 막 억지로 국회를 이기려고 들다가 오히려 출발부터 굉장히 불안하고 그렇게 가지 않겠는가 좀 하는 생각이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신다. 자 정의당 정개특위 위원장 이현주 의원이 기초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관련해서 정치 개혁해야 된다라면서 단식 농성 들어갔습니다. 지방선거는 지금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협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제 제가 농성장 방문을 했거든요. 예. 정말 너무 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8일 날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은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했는데 양당 만남조차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만남이 없다. 오히려 완전히 중단된 상황이죠. 민주당 92명이 정치개혁을 동의하면서 지금 촉구 릴레이 농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진정성은 저희들도 이해하지만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지도부가 정치개혁보다 검수완박에 지금 몰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민의힘과 정치적 대결과 갈등이 지금 커져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검수완박에 이어서 정치개혁마저도 완전히 박살나는 정계완박 상황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저희들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요거 뭐 검찰 개혁 지금 검수완박 말씀하셨는데 그거 정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시기도 절차도 내용도 정의당은 동의할 수 없는 현재 그런 상황이고 이거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1차로 이제 공수처 설치와 또 새로운 수사본부 설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겨우 1년 남짓 지났는데 이게 제대로 정착되고 자리 잡는지 문제는 뭔지 등등으로 파악하고 평가하고 그런 연후에 더 이제 추가 검찰개혁 문제를 좀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게 뭐 정치 대결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또 방법적으로도 지금은 맞지가 않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영국 정의당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